고지혈증으로 인해 혈관의 콜레스테롤 플라그가 축적되어 혈액의 흐름이 점차 방해받고 결국 막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혈관 속은 정말 안녕하십니까? 혹시 지금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해서 마냥 안심하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고지혈증은 흔히 소리 없는 저승사자라고 불립니다. 마치 싱크대 배수관에 기름때가 덕지덕지 끼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는 음식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또 쌓여서 결국에는 혈관을 꽉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으악하고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가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온갖 고생 다 하셨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병원 천장만 보고 누워 계시고 싶으신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오늘 제가 목이 터져라 말씀드릴 이 음식들은 고지혈증이 있다면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독극물과도 같습니다. 특히 몸에 좋다고 착각하고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제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심정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피를 맑게 되살리는 기적 같은 특급 비법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메모지 꺼내시고 집중해 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제 환자였던 73방모 어르신의 기가 막힌 사연을 잠깐 해드릴게요. 이분은 평소에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전혀 안 하셨어요. 오히려 주변에서 건강 염려증 아니냐고 할 정도로 건강을 끔찍이도 챙기시는 분이셨죠.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고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갑자기 핑 도는 어지러움을 느끼고 주저앉으셨습니다. 놀란 마음에 병원에 와서 피를 뽑아보니 정말 눈을 의심할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무려 300이 넘었고 중성지방은 정상 수치의 3배인 450에 육박했습니다. 혈관 나이를 측정해보니 이미 95세 노인과 다를 바가 없었죠. 원장님, 저는 고기도 잘 안 먹고 채식 위주로 하는데요. 기름진 건 입에도 안 댔는데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어르신은 너무나 억울해서 진료실에서 눈물까지 글썽이셨습니다. 저도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까지는요. 알고 보니 범인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건강 생각해서 매일 아침 갈아 드시던 과일 주스와 출출할 때마다 간식으로 드셨던 떡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딱 끊고 나서 단 3개월 만에 어르신의 혈액 수치는 거짓말처럼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왜 몸에 좋다는 과일과 떡이 문제였을까요? 지금부터 고지혈증 환자가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음식 3가지와 그걸 대체할 최고의 식재료까지 싹 다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범인은 바로 여러분이 매일 아침 드시는 갈아 만든 과일 주스입니다. 아니, 선생님, 과일은 비타민도 많고 좋은 거 아닌가요? TV에서도 아침 사과는 금사과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 분명히 계시죠? 네, 맞습니다. 과일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아주 훌륭한 식품이죠. 하지만 과일을 믹서기에 넣어 갈아서 마시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과일이 아니라 설탕 폭탄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과일을 이로 씹어서 먹으면 과일 속에 든 식이섬유가 당분이 흡수되는 걸 막아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마치 그물망처럼 당분을 천천히 들어오게 막아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믹서기에 윙하고 갈아버리면 이 식이섬유가 칼날에 의해 모조리 파괴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내리막길을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과일 속의 당분이 미친 속도로 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특히 과일의 단맛을 내는 과당은 포도당처럼 에너지로 쓰이지 않고 대부분 간으로 직행하는데요. 간은 이 갑자기 밀려드는 과당을 처리하다가 지쳐서 결국 모두 중성지방으로 바꿔버립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뱃살이라고 부르는 그 내장 지방이 되는 겁니다. 사과 하나를 갈아 마시면 밥 한 공기 먹는 것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일 아침 건강 생각해서 정성껏 갈아 드신 주스가 사실은 내 피를 끈적한 설탕물로 만들고 혈관 벽에 기름을 끼게 만든 주범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솔루션 1. 주스 대신 껍질째 씹어 드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섭취법은 사과나 배를 베이킹소다로 깨끗이 씻어서 껍질까지 아드득아드득 소리가 나게 씹어 드시는 겁니다. 과일 껍질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이 펙틴 성분이 혈관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자석처럼 딱 흡착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청소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가 안 좋아서 씹는 게 도저히 힘드시다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과일만 갈지 마시고 반드시 채소를 70% 섞으세요. 삶은 양배추나 브로콜리, 당근 같은 채소를 넣고 아주 거칠게 입자가 씹히게 갈아서 마시는 게 아니라 숟가락으로 떠 드셔야 합니다. 죽처럼 만드셔서 입안에서 충분히 오물오물 씹어서 넘기세요. 이렇게 드시면 살아있는 식이섬유가 혈당이 치솟는 것을 막아주고 중성지방도 생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정제된 탄수화물, 그 중에서도 떡입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 입맛 없을 때 밥 차리기 귀찮아서 냉동실에 둔 떡 꺼내서 몇 개 집어 드시죠? 간편하고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고기 비계 먹는 것보다 혈관에는 더 나쁩니다. 정말입니다. 왜냐고요? 이런 정제 탄수화물은 먹자마자 혈당을 수직 상승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마구 뿜어냅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에 넘쳐나는 당분을 빨리 치우려고 지방세포 안으로 마구마구 구겨 넣습니다. 즉, 떡을 먹었는데 내 뱃살이 늘고 피에 기름이 끼는 겁니다. 특히 떡은 쌀을 곱게 빻아서 찌고 치대서 만들잖아요. 입자가 너무 고와서 소화가 순식간에 됩니다. 소화가 잘 된다는 건 그만큼 흡수가 빨라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나는 고기 안 먹는데 왜 고지혈증이야? 하시는 분들. 100이면 100 범위는 바로 이 탄수화물 과잉 섭취입니다. 그럼 평생 떡도 못 먹고 빵도 못 먹고 어떻게 사냐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특급 대안을 준비했습니다. 솔루션 2. 거친 곡물과 저항성 전분을 드세요. 흰 쌀밥 대신 현미나 보리, 귀리가 섞인 잡곡밥을 드셔야 합니다. 특히 귀리는 곡물의 왕이자 혈관 청소부라고 불릴 정도로 좋습니다. 귀리 속에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친구가 장 속에서 콜레스테롤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서 변으로 배출시키는 아주 기특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꿀팁 하나 나갑니다. 밥을 지으실 때 식용유나 올리브유를 한 숟가락 넣어보세요. 그리고 밥을 지은 후 바로 드시지 마시고 냉장고에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보관했다가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면 밥 속에 저항성 전분이 생깁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가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찬밥 신세가 아니라 찬밥이 진짜 보약인 셈이죠. 물론 드실 땐 전자레인지에 1, 2분 정도 살짝 데워서 따뜻하게 드셔도 저항성 전분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늘부터 밥하실 때 기름 한 스푼 잊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 범위는 정말 의외일 겁니다. 식당 가서 밥 먹고 나면 자판기에서 꼭 한 잔씩 뽑아 드시는 그것. 바로 믹스커피입니다. 아니, 하루에 한두 잔 먹는 게 뭐 어때서? 내 유일한 낙인데. 아시겠지만 문제는 커피가 아니라 그 안에 든 하얀 가루 프림입니다. 이 프림의 주성분이 뭔지 아세요? 우유가 아닙니다. 바로 야자유입니다. 야자유는 식물성 기름이지만 포화지방 함량이 돼지 비계보다 더 높습니다. 혈관 건강에 가장 안 좋은 게 바로 이 포화지방인데요. 이게 혈관 벽에 달라붙으면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마치 삼겹살 구워 먹고 난 프라이팬에 하얗게 굳은 기름 덩어리 보셨죠? 설거지하기도 힘들잖아요. 그게 내 심장 혈관에 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기에 설탕까지 듬뿍 들어있으니
고지혈증 환자에게는 최악의 콤비입니다. 매일 식후에 믹스커피 2잔씩 드신다는 건 1년이면 무려 700잔의 기름 설탕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제발 이 습관만은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남은 인생 건강하게 사시려면 이것만은 양보하셔야 합니다. 그럼 커피가 너무 먹고 싶을 땐 어떡하냐고요? 솔루션 3. 블랙커피나 통곡물 라떼를 드세요. 원두커피 자체는 오히려 건강에 좋습니다. 커피 속의 폴리페놀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해서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거든요. 하지만 쓴 게 싫어서 못 드시는 분들은 우유 대신 무가당 두유나 아몬드 우유를 타서 드셔보세요. 여기에 설탕 대신 스테비아 같은 천연 대체의 당을 조금 넣으면 믹스커피만큼 달달하고 고소하면서도 혈관에는 훨씬 좋은 보약 커피가 됩니다. 특히 아몬드와 콩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오히려 낮춰줍니다. 내일부터는 노란 봉지 커피 대신 직접 만든 건강 라떼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10년 후를 바꿉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잡곡밥이 좋고 채소가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현미나 채소 과일 껍질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이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몸속에 칼륨이 너무 많이 쌓이면 부정맥이 오거나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만약 만성 콩팥병이 있는 분이라면 잡곡보다는 흰 쌀밥을 적게 드시는 게 낫고 채소는 생으로 드시지 말고 물에 담가뒀다가 데쳐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어떤 음식이든 내 몸 상태에 맞게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조건 좋다는 건 없습니다. 내 몸을 알고 먹어야 약이 됩니다. 자, 오늘 내용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겨볼까요? 첫째, 갈아 만든 과일 주스는 독이다. 껍질째 씹어 먹자. 둘째, 떡과 흰빵은 피를 끈적하게 한다. 잡곡밥을 지어서 시켜 먹자. 셋째, 믹스커피의 프림은 기름덩어리다. 두유 라떼로 바꾸자.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혈관은 다시 맑고 깨끗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쉽고 가장 쌉니다. 돈으로도 못 사는 것이 건강이지만 잘못된 습관 하나만 고치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건강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식탁을 바꿔보세요. 1년 뒤 병원 검사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르신 도대체 뭘 드신 거예요? 피가 너무 깨끗해졌네요. 라고 깜짝 놀랄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고지혈증으로 약 드시면서 고생하는 친구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건강을 지켜주세요. 좋은 건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오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